모두가 LOL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프로게이머의 노하우를 모두 전해드립니다. LOL 썸머 레슨. 자, 오늘 함께할 썸머 레슨 주제는요, 정확한 상황 판단, 능숙한 운영으로 팀을 승리로 이끄는 힘, 바로 오더입니다. 아, 재밌다 롤. 승급했냐? 어떻게 했냐? 안 알려줌. 어찌 보면 팀의 두뇌이자 판을 짜는 능력을 지닌 두 선수를 모셨습니다. KT 에로즈에서 탑솔로 및 오더를 맡고 있는 막눈입니다. 네. 지네어 펠컨스에서 팀장 및 오더 겸 정글러를 담당하고 있는 알파드 북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1세대 프로게이머잖아요. 둘이 좀 친한 사이인가? 3년 전에 아마추어 시절 때부터 알고 지내서 많이 친한 사이겠죠? 비즈니스적인 관계랄까? 별로 연락이 잦거나 그러진 않아요. 가끔 한 번씩. 심심할 때. KTA 저번에 예선 광탈할 때 제가 한 번 연락해줬어요. 아, 그래도 힘들 때 연락을 해주는 거네. 그렇죠. 힘들 때 연락해줬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 얘는 없어요. 자기가 먼저 연락을 안 해요. 래퍼드가 더 착하구나. 요즘 신예 선수들이 진짜 무섭잖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쟤네들만큼 해주려면은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잠 안 자면서 게임하는 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특히 1세대 프로게이머들은 다 비슷하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주로 누구랑 얘기를 해요? 이현우 선수. 클템이랑. 네, 새롭게 떠오르는 몇몇 선수들 있잖아요. 뭐 롤계 메시, 그 페이커 선수라던가 그런 무서운 선수들 때문에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죠. 그만큼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왜 오더를 하게 됐는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산으로도 가고 가끔 심해로도 가고 LOL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제가 오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많이 다이브도 해보고 그 배설물도 배출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풍부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오더를 저희 팀에서 많이 맡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이렇게 오더를 하고 있더라고요. 팀원들과 오더를 바꿔가면서도 해봤는데 승률 면에서 좀 제 오더가 잘 나와서 그렇게 해서 결국 굳혀지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강의 각오 한 말씀. 오늘 강의에서 동물적이고 즉흥적인 다이브를 토대로 한 오더란 무엇인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없었던 분들에게 운영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지. 그 갱플랭크 운영 같은 그런 거. 갱플랭크 정글 같은 운영. 제압되었습니다. Either you're mine or you're not. Make up your mind, sweet 야, 니네 뭐 그 오더 들어보니까 잘라밖에 없던데? 그게 지금 중요하지. 잘라. 이게 세 마리인데 저희 나인소 때 잘라 세 마리 있었는데 이게 다 뜻이 달라요. 자를까?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잘라. 알았어. 그럼 잘라 물음표, 갈게. 느낌표, 마침표 이렇게 있던데. 오더 쉽지. 쉽지. 말 필요 없어. 팀의 오더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개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이 타이밍에 뭘 하자 이런 걸 조율해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다 같이 뭐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한 명의 확실한 리더가 있어서 그 의견을 중심으로 쫓아가는 게 좋은 건지 둘 다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혼자서 모든 곳을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팀원들로 계속
정보를 던져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드가 플래시가 없다, 아니면 탑에서 똥을 싸고 있다, 아니, 탑에서 말리고 있다, 그런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오더한테 줘가지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메인 오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결제해 주시죠. 이거 이게 좋겠군. 드래곤으로 가자. 딱 도장 찍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모든 라이너들이 각자 정보를 줘요. 전멸 몇 분, 여기 와드 몇 초, 드래곤 몇 분 남았다, 적버프 언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정글을 이렇게 먹고 있다가 적버프가 1분 남았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레벨링이 더 좋고 아이템 보유 상황이 더 좋네? 지금 리콜 한번 타서 적블루를 한번 가자.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는 거죠, 저희도. 오더는 누가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정글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탑, 미드, 바텀 모두 다 피 튀기는 사륙전을 하고 네, 바빠요. 되게 바빠서 겨를이 없어요. 근데 정글은 좀 태평성대거든요. 신나게 먹고 하면서 맵을 읽을 수가 있어가지고 초반에 정글이 오더를 하는 게 좋고 중반 이후부터는 서포터나 미드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서포터가 영약을 빨고 맵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 근데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글 직접 해보니까 태평성대가 아니야? 태평성 경기 한번 보세요. 정글러들이 처음에 엄청나게 고통받고 시작해요. 무조건 우리 정글로 들어와. 적팀은.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적 정글로 들어가야 돼. 우리 팀이 뭐 만약에 1레벨이 더 약하다. 상대방이 무조건 3버프 컨트롤을 들어옵니다. 3버프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머리 정말 잘 써야 돼요. 내가 여기서 스마이트 한 번 실수하면은 강타 한 번 실수하면은 그냥 그 게임 내내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그 한 번 때문에. 솔랭에서 그냥 내 버프 안전하게 2개 먹고 시작한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그 초반 오더가 정글인 경우는 코끼리 같은 정글 상대로만 하는 걸로. 지금은 말이 산으로 갔잖아. 봐봐. 아 왜 내 말 디스해? 갱플랭크 정글아. 네가 갱플 정글 하니까 초반에 말리지. 야, 네가 리신해봐. 누가 들어와. 그러면 데퍼드 선수는 여기서 오더는 누가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지 콕 집어서 얘기를. 미드 정글이요. 나랑 똑같잖아. 미드 정도. 아, 나도 너랑 똑같긴 한데 정글 정글러에 디스에서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너가 지금. 오히려 여유로운 건 탑 아니겠냐? 요즘 야, 탑하면 시간 남던데. 야 탑이 제일 심해. 탑 미드 한번 보면 바로 배에 칸빵 들어와. 그러면 오더가 잘못됐어. 망했어. 초반 첫 용싸움에서 뭐 미드 정글이 따이고 뭐 용을 뺏겼다 이 정도 타격이 왔으면은 타격이 조금 덜 간 라인에 힘을 주는 운영을 하고 후반에 뭐 제 오더로 인해서 뭐 게임이 망가졌다. 이땐 내 실수다라고 과감하게 자기 잘못도 인정하면서 팀원들이 다음에 다시 믿고 따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정도의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본인은 그게 생각합니다. 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 파이트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에이스가 떠요. 상상해도 싫지만 추파추스를 하나 꺼내서 달래줘야 돼요. 괜찮아. 아직 우리에게는 바론이 남아있어. 탑이 잘 컸잖아. 이렇게 달래줘야 돼요. 왜냐면 오더란 사람들은 어린이 4명을 부양하고 있는 엄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뱀픽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짜 뱅픽만 잘해도 승률이 50%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역시. 해요. 왜냐면 블루 진영 같은 경우는 OP라고 불리는 강력한 챔피언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퍼플은 장점이 뭐냐면 막피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솔로 랭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블루 진영에서는 뭐 처음에 먼저 원하는 강력한 캐릭터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왜냐면 그 캐릭터를 가져올 수 있는 뱀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퍼플일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벤을 다 완전히 다 잘라 차단을 해버리든가 아군이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챔피언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 블루 진영에서 리신을 가져갈 것 같아요. 앨리스를 쟤네가 벤을 안 해요. 그러면은 리신에 대항할 수 있는 캐릭터 하나 정도는 남겨두고 쟤네가 리신을 가져가도 우리는 앨리스와 쉔 정도를 가져오겠다. 뭐 요 정도의 뱀픽 싸움 정도는 해주셔야겠죠. 이제 채팅창에 들어가면은 1, 2, 3, 4, 5핑님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어디 가세요? 이런 것들 물어보고 그런 정보를 토대로 밴을 해서 아군에게 유리한 챔피언들을 뽑아주는 것이 유리하겠죠. 정말 인기 있는 챔프들 중에는 카운터가 명확한 픽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탑에 많이 쓰이는 챔피언이 자크랑 쉔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블라디가 탑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이 된다면 쉔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크도 엄청나게 강력한 챔피언이긴 한데 의외로 피즈가 카운터예요. 라인전만 보면 힘든데 나중에 피즈가 한타 같은 경우에서 되게 좋거든요. 상대방이
리신 앨리스를 가져갔을 때 초식형 정글로 하지 마세요. 본인이 힘들진 않거든요. 딴 라인이 정말 힘들어요. 고통받는다. 근데 초식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몰라요. 나는 쟤랑 레벨도 똑같고 CS는 내가 오히려 더 잘 먹었어. 뭐가 불만이야? 내가 6렙 찍고 갱해준다니까?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은 갱을 갔는데 오히려 한 명이서 두 명을 이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반에 뱀픽 딱 넘어가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베이드 싸움. 스펠 여부도 중요하지만 CC기가 몇 개가 있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드가 트위스트 페이트가 나오고 탑이 쉔이 나오고 서포터가 알리스타가 나왔는데 이 조합 상대로 뭐가 오던 간에 인베이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챔프 요걸 만약에 가져갔으면 무조건 가도 된다라는 챔프가 있다면. 쓰레기 블리츠 크랭크. 걔네는 시작하면 대사가 인베고예요. 인베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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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드라이프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블리츠를 잡으면 인베가죠 라고 외치는. 근데 인베이드 갔다가 진짜 완전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아님 더해요. 인베이드 자체가 정글 몬스터가 나오기 전에 뭔가 우위를 가져가려고 가는 것이 인베이드잖아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렇죠. 블리츠로 끌었는데 알리스타가 끌려온다던가. 거기서 꽝 했는데 5명이 뜬다던가. 1레벨에 큐 찍은 아트록스가 연달아서 이렇게 꽝 들어온다던가. 스노볼 효과에 대해서. 스노우볼이라는 게 사실 조그만 눈덩이가 하나 있으면 이거를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고 이게 눈사태가 되는 것들을 스노우볼이라고 하는데, 스노우볼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군 미드라이너가 적군 미드라이너를 솔로킬을 딴다. 그거 자체로도 스노우볼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얻어갈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많거든요. 솔로킬을 따는데 라인까지 쭉 밀고 귀환을 탄다. 다시 만났을 때 레벨 차이가 2개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6레벨에 반드시 한 번 더 땁니다. 사실 1대스 하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조금씩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시면은 점점 레벨이 올라서 티어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죠. 미드에서 킬을 따면 미드라이너가 예를 들어서 상대 바텀에 갈 수가 있어요. 상대 바텀을 따면 이제 거기서 용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좋은 건 바텀이죠. 2명이기 때문에 바텀을 따면 이제 웬만하면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정글러까지 와도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베인 베인이라던가. 스레시라든가 뭐 베인이라든가 그놈의 구른다라든가 1킬을 땄을 때, 버프 하나를 먹었을 때, 하다못해 인베이드를 온 적팀을 상대로 와드 하나를 지웠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는 게 스노우볼링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초중반 타이밍 그리고 중반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한타 오더. 일단 한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포커싱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두 팀이 맞 부딪혔을 때 누구를 포커싱을 해서 누구를 먼저 녹일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더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은 교전이 일어나면 맵을 읽고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말파이트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그럼 일단 말파이트가 궁을 썼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원딜러나 미드라이너는 무시하고 뒤로 빼면서 말파이트만 노리자, 이런 식으로 오더가 포커싱을 정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뭐 미드나 원딜을 때려야지 왜 탱커를 때려, 왜 탑을 때리고 있어, 막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드론을 때려야 돼요, 아니면은 미드나 원딜을 때려야 돼요. 나중에 중후반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원딜이거든요. 상대팀 원딜이 더 잘 잘 컸다면 컸으면 걔를 노리고. 네, 걔를 노리고. 상대팀 원딜이 그냥 컵인데 우리 팀 원딜이 TOP면 우리 팀 원딜만 그냥 지키면 돼요. 상대팀 원딜 칠 필요도 없어요. 판단의 근거를 꼭 원딜에만 두지 말고 미드와 원딜까지. 미드와 원딜. 우리 팀 미드가 뭐 카서스인데 정말 잘 컸다. 괴물. 그러면은 믿고 들어가 주는 겁니다. 같이 가는 원딜 옆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타를 이겼어. 타워를 가야 돼, 용을 가야 돼. 가장 좋은 거는 타워를 밀고 용을 먹는 거고요. 타워를 밀고 용을 먹었어요. 근데 리콜을, 그러니까 집에 갔다가 왔는데 상대팀이 바론을 먹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타워만 미시는 거고요. 라인 정리가 도저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타워까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용을 먹는 거죠. 사실 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타워라고 생각을 해요. 탑, 미드, 바텀 타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드 타워거든요. 왜냐면 미드 타워를 뺏긴 쪽이 맵 주도권을 그냥 뺏기기 때문에 교전이 끝난 이후에 밀고 있는 라인 쪽에 가서 그냥 타워를 미는 게 제일 간단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래곤 싸움을 하기에 좀 적절한 타이밍. 적팀 정글러가 탑에 가 있다. 그러면 일단 드래곤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군 미드라이너가 성장치가 더 높고 적팀 미드라이너가 블루 버프를 못 먹고 있다. 그런 타이밍에 상대방 정글러가 우리 쪽에 있더라도 과감하게 용 싸움을 유도를 해서 거기서 큰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의외의 상황이 아군 탑솔로가 우리 팀 탑이 이겼어요. 바텀까지 내려와줘요. 용 싸움을 하자고 합니다. 그럴 땐 믿고 가주셔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다른 의미도 있죠. 세 번째가 탑을 이기고 내려온 게 아니라 피난으로 야, 그럴 때도 먹어줘야 돼요. 탑이 힘들어서 야, 그럴 때도 꼭 먹어줘야 돼요. 미드로 피난을 났을 때 그때 용을 챙겨줘야 됩니다. 피난민을 위해서 같이 용을 먹어줘야 되고 용은 먼저 시작하는 쪽이 불리해요. 용이 때린 게 은근히 아파서 먼저 시작하는 쪽이 많이 좀 불리하고 포킹 조합을 할 때는 용을 먼저 시작 안 하는 편이 좋아요. 상대방이 이니시에이팅에 좋은 조합이 있는데 그런 조합이라 먼저 시작하면 뭉쳐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롤러코스터를 5명이 타게 될 수도 있어요. 말파이트 궁 한 방에. 이니시 조합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먼저 용을 시작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 명을 이니시를 하기 쉽기 계속 막, 때문에. 예, 그쵸? 때리고 막. 그쵸. 중후반 최고의 화두 중 하나인 베런? 바론. 정말 게임이 중반까지 지나고 나면은 거의 모든 라이너가 미드 중심에 있습니다. 사실 바론을 먼저 시작하는 것들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바론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네. 두 배런. 네. 그냥 15분 되면 막 피임이 찍혀. 고! 실패하면은 뭐 바론이 바로 펜타킬? 그냥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바론은 정말 유리할 때 시야까지 완벽하게 장악을 했을 때 가는 것이 아니면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뭐 약간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바론 시도할 만해. 그 평균 레벨이나 아이템 보유 상황은 어떻게 좀 캐릭터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탑이 앨리스인데다가 미드가 카서스예요. 앨리스가 새끼 거미가 되게 아파요. 쭈잘쭈잘 무는데 5마리가 물거든요. 하늘로 날아다니고 완전 스파이더맨이에요. 카서스 이제 자유연시상 이거 한 10번만 해주면 바론의 피가 절반이 달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들이랑 13레벨만 찍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미드가 럭스라던가 탑이 올라프라던가 랜턴을든 랜턴 은근 강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요. 저 랜턴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안 해서 그 아이템은 약간 좀 그런 조합이 있을 때는 바론을 시도를 안 하고 바론 쪽에 시야를 장악한 다음에 부시에서 숨어서 야금야금 들어와 네프만 해 들어와. 역전을 위한 바론 오더. 팀이 밀리고 있을 때 바론으로 역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상대방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텀을 스플릿 한다던가. 근데 꼭 플레이만이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드라이너와 정 미드라이너한테 시비를 걸어요. 너 뭐하냐 말하면서 그 사이에 바론을 먹는 거죠. 바론을 치면서 상대방 미나한테 너 오늘 밥 먹었니? 정말 유익하다. 우리 원딜러 드래곤 먹고 있다. 드래곤으로 가봐. 용을 뺏어 먹어라. 이렇게 채팅으로 시선을 분산할 수 있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 오늘 밥 먹었니? 역전의 오더. 신의 한 수. 뭐 역전이라면 여러 방법이 있는데 발언도 있고 근데 낚시 정도를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모팀 프로 선수 예전 선수였던 어떤 원딜 선수가 누구? 실명 그냥 얘기해버려요. 뭐 아이디. 건웅이라는 선수가 되게 역 이니시에이팅을 잘하세요. 보통 프로팀 선수들은 원딜을 항상 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수는 원딜인데 자기가 물려요. 일부러 물리고 상대방을 역으로 이니시에이팅을 해서 의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낚시도 있고요. 우선 역전의 기본적인 것은 상대방 운영에 휘말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아군이 몰려있는 쪽에 합류를 해서 그 상황에서 먼저 화끈하게 이니시를 걸어서 수적 우위에서 역전의 발판을 만든다든가. 사실 낚시 같은 거는 이제 뭐 시야 관리가 완벽하게 돼야 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여기엔 없겠다. 그런 것들이 예측하기는 좀 풍부한 어렵죠. 경험과 그렇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높아진 다음에나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허술하게 타워를 때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 라인을 버리고서라도 내 손해를 다 감수하더라도 우선은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점수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올라야지. 초중반 조합이에요 우리가. 근데 상대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세죠. 근데 후반 조합한테 초반에 말렸어.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후반 조합한테 밀린다면 뭐 썰을 쳐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희망의 여지가 있다면 그때부터라도 상대 레드나 블루 진영 이 두 곳 중에서 한 곳을 정해가지고 그 곳을 핑크하드로 지운 다음에 그쪽을 베이스로 삼아서 한 명 한 명씩 끊는 운영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후반 운영이 좋은 조합 같은 경우는 기동성이 좀 안 좋은 경우도 많고 한 명씩 끊는 게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반 조합이에요 우리가. 네. 근데 상대가 초중반이 좀 세. 완전히 밀렸어요. 줄 건 깨끗하게 주면서 기점을 하나를 정하세요. 미드 타워가 밀리면 그때부터 정말로 힘들어져요. 미드 2차가 특히 밀리면은 맵에서 나갈 수가 없거든요. 바론도 줘야 되고 용도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미드 2차 타워에서 어떻게든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타워를 때릴 때 그때 뭐 기습적인 이니시에이팅을 건다든가 타워를 때리러 올 때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자크 같은 캐릭터가 날아가서 뚠뚜룬뚜 빠밤빠 하면서 뭐 뛰어버린다든가. 그 뚜루뚜루 빠라빠라 이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두 눈 똑바로 떠라래요. 네? 두 눈 똑바로 떠라 이거래요. 뚠뚜룬뚜 빠밤빠. 나도 그렇게 알았거든. 똑바로 떠라. 둘은 똑바로 떠라! 네, 이번 시간에는 레퍼드 선수 그리고 막눈 선수와 오더 운영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한번 화끈하게 한번 그냥 다이브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론적인 부분은 충분히 많이 알려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웠을까봐 단어 선택이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 실전에서는 좀 부드러운 언어 사용으로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두 선수가 직접 오더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에서 실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다음 주 LOL 서머 레슨 실전 오더 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해야지. 너 왜 안 했어? 안녕히 계세요. 자르반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자르반 왜 앞으로 가요? 정글러가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거는 무리예요 무리. 가요. 마무무님 제발 가요. 아니 쭉쭉 미세요. 큐큐큐. 싸워. 이겨요. 빼세요. 잘한다. 제 쪽으로 달리세요. 저쪽. 할 수 있어.